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을 마비시켜도 일체 보도하지 않는 이유,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국민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만난 자리에서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대규모 집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3명은 현장에 갔었고 2명은 현장에 못 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현장에 갔던 친구들은 비가 오는데도 전국 곳곳에서 수십만 인파가 몰려들어서 발길을 옮길 수도 없었다는 얘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광장을 빈틈없이 꽉 메운 군중들의 호응과 박수, 환호성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려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사의 선창에 따라 아무개를 타도하자, 아무개를 끌어내려라 하면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거칠 것 없이 외치는 모습을 보며 약간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들더라는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현장에 가지 못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KBS, MBC, SBS와 TV조선 동아채널 종편방송에서는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뉴스와 기획물들만 내보내더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KBS 공영노조가 성명을 다 냈겠습니까? KBS 공영노조 성명에 따르면 15일 저녁 지상파 방송들은 광화문 시청 앞 등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국민궐기대회를 보도하지 않았다. MBC와 SBS 등 지상파는 저녁 8시 메인 뉴스에서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일운동을 촉구하는 집회는 중계자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KBS의 9시 뉴스는 광화문에서 있었던 반일운동 집회는 중계차를 동원해 길게 보도한 뒤에 그 뉴스 끝에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 3천여 명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면서 촛불 시민들과 대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수십만 명의 인파를 3,000명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보수 성향의 매체들도 광화문 집회를 소홀하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권 규탄 대회와 반일 집회 사진을 나란히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반일 집회 사진은 사이즈를 크게 실은 반면에 문정권 비판 집회는 작은 크기로 보도했다. 발 디딘 틈이 없을 정도로 수십만 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의 소리를 언론이 얼마나 왜곡, 편파, 조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 범국민적인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에도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남침을 해도 보도를 안 할 것이냐고 KBS 공영노조 성명은 캐묻고 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릴 때 허위, 조작, 날조로 국민을 선동했던 이 나라의 방송신문들, 그들은 어디선가 지침이 떨어지면 없던 일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세상이 다 아는 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없던 일로 덮어버리고 마는 꼭두각시가 돼버린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처럼 막대 먹은 언론, 아니 끽소리 없이 기막히게 말 잘 듣는 언론이 세계 10위권의 우리 대한민국을 스스로 미쳐서 국가 자살의 길로 뛰어들고 있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든 1등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의 사명, 언론의 중요한 기능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알려주고 올바른 방향, 올바른 길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를 정화시키며 그날그날을 일기처럼 기록함으로써 역사 발전의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범한 생활인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리 판단력, 정의감, 용기, 진취성, 신념, 철학, 국가와
국가관 같은 것을 갖춰야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했더라도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근무하는 과정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포각한 집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린다면 언론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독점력과 집권 야욕의 도구로 악용됩니다. 공산 독재, 전체주의의 언론은 그들을 위한 선동 선전 도구이며 혁명 수단에 불과합니다. 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리는 의료기구가 되지만 강도가 들면 사람을 찔러 죽이는 흉기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없어서는 안 될 방송, 신문도 어느 누가 쥐고 흔드는가에 따라서 국가를 망국의 길로 이끌고 가는 선동, 선전 도구가 되기도 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을 향상시키는 문명의 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국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칼이 문제가 아니라 칼을 든 자들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방송신문이 쓰레기 하치장처럼 되어버리고 기자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 기레기가 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김대중,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우리나라 언론사 사장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문공부 장관이었던 박지원의 인솔로 평양을 방문한 KBS 사장 박권상, 한겨레 신문 사장 최학래 등 46명은 북한에서 국빈급 환대를 받았고 김정일에게 집단 투항하다시피 한 뒤에 보도 지침까지 받아왔습니다. 남북 언론 합의문이라는 이름의 문서는 적화 통일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김정일의 뜻을 되새긴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반북, 반통일, 반화합, 반민족 등 4가지는 일체 다루지 않겠다는 사반 불보도 지침입니다. 반북이란 김씨 왕조에 대한 비판은 보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통일은 연방제 반대 등 통일에 반대하는 보도는 않겠다는 겁니다. 반화합은 대북 포주기라든가 대북 지원에 반대하는 보도는 않겠다. 반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미군 철수 주장 등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보도는 않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반불보도 지침에 따라서 6.25가 북한의 남침이라는 소리도 못하고 방송사의 6.25 특집 프로그램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연방제 비판, 대북 포주기 비판, 김일성 세수방조 비판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언론사의 금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떠받들죠. 연방제 하려고 서둘죠. 대북 포주기의 혈안이죠. 미군 철수시킨 뒤에 우리 민족끼리 평화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통일 한국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 그토록 충직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자는 것이 8월 15일에 있었던 수십만 명의 대규모 집회였는데 그걸 어떻게 보도하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서울 도심을 꽉 메우고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어도 박지원을 따라 북한에 가서 말 못할 약점을 잡히고 코가 꿰인 언론들은 하라는 것 외에는 찍소리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한국 이상한 집권 세력은 올바른 소리, 비판의 소리,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보고 안 들으려 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국민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비판, 잘못한다는 소리는 듣고 싶어도 못 듣게 하고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상한 집권 세력 농간에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이상한 국민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